자, 같이 보겠습니다. 도구가 생활갑니다. 뗀석기, 한자로는 타제석기라고 불러요. 떼어 썼다는 뜻입니다. 떼어서 썼다. 쉽게 해서 이렇게 큰 바위가 있다면 제가 이 부분만 떼어서 쓰고 싶다는 거예요. 이 부분 떼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걸 뗀석기라고 불러요. 내 용도에 맞게끔 떼어 쓰겠다. 뗀석기라고 합니다. 종류가 합니다. 사냥용, 조리용, 공구용. 네. 자체 이름 묶어가지고요. 여기 적어놓으실래요? 구별요함. 세 개를 묶어서 구별요함. 사냥용, 조리용, 공구용.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 여러분 집에 싱크대, 조리대 위에 아버지가 쓰던 막 연장통 놓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막 몽키스패나 뭐 갖다 막 놓으면 안 되잖아. 아빠가 쓰는 일상에서 쓰는 도구가 안 되잖아. 아빠가 쓰는 도구에다가 부엌에 쓰는 뭐 부엌칼 뭐 갖다가 아버지 쓰는 연장하면 넣을 수는 없잖아. 매일 쓰는 거니까, 그죠? 그거 구분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봐, 사냥용, 주먹도끼, 밑에 그림 같이 봐주세요. 주먹도끼. 주먹도끼 특징은 뭐냐면 양면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좌측면과 우측면을 이런 식으로 1면, 2면 두 개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먹도끼. 봐. 주먹으로, 선생님 봐. 이 주먹으로 이 돌을 잡고 1면, 2면 두 개 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주먹도끼 또는 양면 핵석기라고도 해요. 같은 말로. 양면을 사용한다 해서 양면 핵석기라는 말도 써요. 참고로만 잡아주세요. 뭐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집게. 한 면만 사용한다. 집게는 한 면만 사용한다. 밑에 그림 같이 봐주시죠. 네, 집게. 그다음에 팔매돌, 찌르개, 순배 찌르개. 네, 사냥용이다. 거기에 주먹도끼, 집게는요. 좀 이따 다시 하겠지만 전기에 주로 사용하는 겁니다. 전기에. 그 다음에 순배찌르기 있죠. 순배찌르기는 주로 후기에 사용되는 겁니다. 구석기에서도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는 거예요. 다시 주먹도끼와 집게는 전기에 주로 사용하는 도구고 순배찌르기는 후기에 사용되는 도구다. 조리용 갑니다. 우리 싱크대에 있어야 할 도구들입니다. 글개, 밀개, 자르개입니다. 그 공구용, 세기계 등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바로 갑니다. 구석기 주요 유적지 가보겠습니다. 그 구석기 주요 유적지 위에다가 적습니다. 땡땡 하시고 전국적 분포가 특징이에요. 왜일까요? 빙하기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바다든 강이든 마음대로 건너갈 수 있기 때문에 섬에도 있고 육지에도 있고 전국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구석기 특징입니다. 보이다시피 저 위에 함경도 동광진에서 저 제주도의 빌레모까지 전체가 다 구석기 유적지예요. 구석기 문화가입니다. 시기 70만 년 전, 가장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오래된 70만 년 전에 단양 금굴 유적지, 별표 한 3개 갑니다. 이거 너무 자주 출제되는 기출문제입니다. 단양 금굴 유적지가 가장 오래된 우리나라의 유적지다. 시기 갑니다. 시기 구분. 전기, 중기, 후기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전기 구석기 70에서 10만 년 전까지 가장 원시적 집게, 주먹도끼, 사람이 처음으로 도구를 사용하는 시기를 얘기합니다. 주로 사냥 도구죠. 중석기 10에서 4만 년 전까지 주로 밀개, 글개, 자르개, 찌르개 등을 사용하게 됐다. 후기 구석기 4에서 4만에서 1만 전까지 순배 찌르기이다. 자, 구분하면 돼. 전기 동그라미 쳐주고 후기 동그라미 치면 돼. 전기는 주로 집게와 주먹도끼인들. 자, 보겠습니다. 주로 집게, 주먹도끼, 그 다음에 순배 찌르기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전기하고 볼게요. 구석기를 전기, 중기, 후석기로 나눈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 글로 공부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기억이 안 남아요. 이 시간 지나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1시 식사하고 2시쯤 왔을 때 물어보면 멍 때리고 있다고. 배도 부르고 졸음도 조금 오고 포만감에 게을러져. 봐봐. 전기 구석기들 모습을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우리가 별다른 거 차이 없죠. 이렇게 대략 그린다면. 후기 구석기들 별다른 차이 없어. 그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생물학에서 학술적으로 이 사람들을 뭐라 불러?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른다고?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잖아. 과학 시간에. 이걸 뭐라 부른다? 전기 구석기들을 호모 사피엔스. 이 사람은 뭐라 볼까?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현생 인류라고 한다고. 오케이? 자, 봐. 잘 봐, 여기.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 없어? 조금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뒤에. 뭐가 차이점이에요? 잘 봤어요. 예리합니다. 네. 봐요. 이 사람들 봐봐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죠? 봐봐. 이 사람들은 뭐죠? 이 도구가 창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죠? 집게와 주먹도끼는 칼의 기능이에요. 얘네들이 전기 구석에 쭉 살아왔는데 후기에 머리가 되게 큰 애들과 작은 애들이 여기서 충돌이 발생했다고. 충돌이 발생했어요. 머리가 큰 애들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무기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더 유용성이 있는 창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자, 봐봐. 한번 싸워볼게요. 우리가 여기 링이라고 생각해봐요. 이런 주먹도끼 하나 가져왔다 쳐봐. 이게 주먹도끼 쳐봐. 이렇게. 선생님이 전기 구석기냐? 근데 후기 구석기인데 가지고 둘이 부딪혔어. 전혀 생긴새 좀 다른 애들이 부딪힌 거야. 머리 이만한 애들하고 이렇게 우리처럼 큰 애들이 둘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도구가 다르다는 얘기. 선생님 전기 구석기. 저쪽에 갔더니 이런 돌멩이 같은 애들이 길다란 창을 가져온 거야.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얘들이 승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기 구석기인데 지금 있어 없어? 우리 현재 있어 없어? 현생 인류가 아니잖아요. 얘들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전부 다 딱 사라지고 남아있는 건 뭐야? 우리는 지금 현재 왜 순배찌리긴들의 후손들이야. 학술적으로 뭐야?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는. 그래서 지금 머리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작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라고. 머리 작은 사람 볼 때 뭐라 생각해야 돼요? 아우 저 호모 사피엔스. 나는 호모 사피엔스. 나는 순배찌리긴. 저기는 찢게 주먹도끼인들. 그래서 머리 크다고 사진적으로 뒤로 빠지지 않아도 돼. 정명 내가 그렇게 되나? 뭐라고 들으라고 그렇게. 야 나는 순배찌리기냐 이렇게. 그래서 특히 여성분들 머리 크다고 뒤로 가끔 빠는 경우 있잖아요. 사진 찍을 때 가끔 봐 내가 이렇게. 빠지지 마세요. 굳이 이런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우리 순배찌리기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전기 구석기 구분할 때 창과 돌을 가지고 싸우는 누가 이긴다고? 창이.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런다고? 순배찌리기라고. 요걸 그림을 잘 생각해 놓으라고. 그래서 요거 꼭 메모해놔. 빈 공간에다 이걸 메모해서 구석기 전기 후기 구분할 때 이걸 내 머리에 연상해 놓으면 되게 오래 갈 거야. 예. 도구 사용할 때 어떤 사람이 창을 가지고 싸웠는지 어떤 사람이 돌을 가지고 싸웠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잡으면 요거 공부할 때 그냥 끝나는 거야. 마스터가 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하고 막 책을 보고 달달달달 배우려고 한다고. 천재도 아니면서 무슨. 됐죠? 순배찌리기 뭔지를 잡아야 돼. 창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돌을 가지고 무기를 만들었다. 그럼 당연히 창의 기능을 가진 사람이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어느 순간부터 얘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 우리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입니다. 순배찌리기 후손이다. 말을 장난한단 말이야. 구석기 후기인들은 집게와 주먹도끼를 사용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뭐야?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잖아. 구석기 후기인들이 순배찌르기인들이 얘들이 우리 후손이라고. 얘들 후손이 나오면 우리는 틀린 점이 된다는 얘기야. 다 제거됐잖아. 얘들한테 싸워가지고. 그죠? 즉 무기가 달라졌다. 즉 머리가 커지면서 어떻게 우리가 과학적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응용 능력이 훨씬 더 발달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구분하시면 돼.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한반도 유적지를 갈게요. 이제
유적지 공부할 때 여러분들 가장 힘들죠. 이거 다 외워집니까? 이렇게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딱 나오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봐볼게요. 구석기인들 봐볼게요. 구석기인들은 주로 삶의 과정이 주로 동굴에서 살아요. 구석기인들은. 왜? 수렵, 채집, 어로거든요. 수렵, 어로, 채집이라고요. 지나가다 오다가다 열매 따먹고 고기 잡아서 먹는 애들이라고요. 그럼 주로 이동 생활 애들은 물이 져가지고 가족끼리 집이 필요가 없는 애들이야. 먹이 따라 이동하는 애들이 꼭 동물의 왕국처럼 먹이 따라 이동하는 애들하고 똑같아. 주로 오다가다 동굴이 있으면 동굴에 사는 거야. 동굴에. 동굴에 있으면 어떻게 돼? 커다란 바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쭉 들어간 데 있다고. 그럼 여기서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고. 바위 그늘이에요. 바위 그늘, 동굴 바위 그늘 등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유적지예요. 이 사람들 구석기인들은. 그러면 동굴이 나오는 유적지는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구석기인들이에요. 신석기부터는 이제 집을 짓기 시작하죠. 움집이라고 짓기 시작하죠. 오케이? 생활에 따라 달라야죠. 수렵, 어로, 채집이니까. 자, 구석기인들 이제 유적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칠한 것만 좀 쳐볼게요. 첫 번째, 전기의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지. 굴에 한번 동그라미 쳐봐. 동굴에 굴자만 치는 거야. 굴이 들어간 건 무조건 뭐야? 구석 유적지야. 공부하는 방법이야. 다음 페이지 넘겨봐. 평양 상원의 거모로 동굴에 굴에 동그라미 쳐봐. 굴. 동굴 나왔으니까 굴.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에 굴에 동그라미 쳐봐. 이 굴포리는 동네 이름이야. 동굴이 아니야. 그런데 굴포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석계, 신석계 두 군데가 존재해. 유적지가. 그래서 이거 잘 나올 수밖에 없어. 별표 쳐거나. 웅기 굴포리 봐봐. 두 번째 보시면 상층에는 신석기, 하층에는 구석기야. 자, 이거야. 선생님이 구석기인 사람이야.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렸다고 이렇게. 그럼 이렇게 쌓이겠지. 토사가 쌓이겠지. 신석기 때인들이 또 먹이를 버렸겠지. 그럼 구석기들은 밑으로 꺼졌을 거고 신석기도 위에가 있겠지. 그러니까 상층부에는 신석기, 하층부에 뭐가 되는 거야? 구석기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쓰레기를 버렸을 거 아니야. 고기를 잡아먹고 그다음에 바닷가에서 뭘 채취해 먹고 난 다음에 그 부스러기를 갖다가 버린 쓰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시대의 삶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전말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평양 역포 대웅 등의 굴의 동그라미, 중기입니다. 평안 남도 덕전 승년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제주 에어로 빌레모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충북 청원 두루봉 동굴의 굴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네, 일단 굴만 다 동그라미 쳤습니다. 일단 굴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뭐다고요? 구석기. 아까 구석기 공부하는 방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유적지를 보라고 이제. 그 유적지를 보는 거야.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다시 올라왔습니다. 전기로 가봅니다. 앞으로 넘어가세요. 단양 금굴 최고. 그 고자가 옛고자거든요. 옛고자거든요, 이게. 이렇게 적으면 돼요. 기억하게. 가장 오래된 우리 유적지다. 올드하다. 가장 오래된 유적지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70만 년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전기 연천 전공리 갑니다. 연천 전공리라는 별표를 3개 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연천 전공리니까요. 얼마나 유명한 동네인지 연천군에서 매년 여름철 되면 축제합니다. 서울에 가면 지하철에 광고가 쫙 퍼질 거예요. 연천 전공리 축제한다. 주로 가서 보는 게 돌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돌만 보러 오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서울 사람들이 가야 되잖아요. 연천 전공리 보려면 서울 사람들이 가야 뭐 관광지가 될 텐데 이제 연예인 불러다가 노래 막 시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 보러 가자. 겸사겸사 보러 가는 거야. 주로 평상시에는 유치원생들이 가서 아장아장 가서 보는 견학지이기도 해요. 주로 다 돌 진열해 놨으니까. 볼게요. 아시울리안계 주먹도끼. 주먹도끼는 즐겁습니다. 주먹도끼. 주먹도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문화. 집게문화 보겠습니다. 한탄강에서 동시에 발견됐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이 폐기되었습니다. 모비우스 미줄었습니다. 밑에 모비우스 설명해 놨습니다. 모비우스라는 사람, 미국의 고고학자로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세계 고고학 지도에 유일하게 등록된 우리나라 유적지가 경기도 연천 정곡리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연천 정곡리가 왜 중요한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주둔해 있죠, 그죠? 그죠? 지금 경기도 평택 가면 주둔해 있습니다. 용산에 있더니 평택에 가 있습니다. 이 미군 애들이 이제 병사가 휴가를 받았어요. 여자친구하고 연천 정곡리에 휴가를 간 거예요. 미군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나오다시피 집게가 발견돼야 한다고. 집게가.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는 뜻이야. 집게가 있고 주먹도끼가 있는데 봐봐. 집게는 한 개의 면만 사용하는 거야. 주먹도끼는 뭐죠? 두 개 면을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시면 미국의 학자였던 모비우스라는 사람의 이론에 의하면 모비우스 이론입니다. 세계를 크게 본다는 거야. 아프리카 애들, 유럽 애들, 아시아 애들. 아시아에서도 우리가 서아시아가 있고 동아시아가 있죠. 얘들 주로 아랍 애들입니다. 이란, 이라크 뭐 이런 애들 있죠. 이건 순수하게 우리 중국,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애들이거든요. 동방에 이런 나라들이거든. 자, 볼게요. 아프리카, 유럽 애들은 주로 주먹도끼를 사용했다는 거야. 구석기들이. 오케이? 우리는 집게를 사용했다는 거야. 이 기준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아프리카 쪽과 유럽인들이 우리보다 우등한 민족이고 이 사람들은 열등한 민족이라는 이론입니다. 모비우스 이론이라는 것은. 그럼 이게 얘네들의 세계 학회에서 역사 고고 학회에서 우리 동양 쪽 사람들은 되게 열등한 민족이었다는 거 출발점이. 대신 얘네들은 자기들 프라이드가 확 사는 거죠. 우등한 민족이었다는 거야. 듣고 보면 되게 기분 나쁘죠. 우리가 여기 범주 안에 포함되니까. 여기 특히 동아시아에 포함되니까. 그런데 경기도 연천에 휴가 갔던 미군 병사가 갑자기 이것과 이것이 혼재되어 있는 돌멩이를 발견한 거 식대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미국에 있는 교수님에게, 고고학과 교수님에게 전화를 한 거지. 학교에서 이 친구 마침 고고학을 전공한 친구여서 미국 병사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니까 충분히 이해했겠죠.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뭐만 있어야 되는 거야? 한 면만 사용하는 집게만 발견돼야 된다고. 근데 갑작스럽게 뭐가 발견된 거지? 주먹도끼가 발견된 거지. 그럼 자기가 되게 혼란이 오는 거지. 자기가 배운 내용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 현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지. 교수님 큰일 났습니다. 여기 지금 한국에 주둔한 미군 병사를 휴가처로 여기 와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 교수님도. 학교 중에 갈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의 고고학과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데 한번 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대학교 고고학 교수님이 대학원생들 다 데리고 출동. 가서 봤더니 쫙 깔려 있는 거야. 두 개 막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지표조사하고 모든 걸 다 조회해서 나중에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됐어요. 그 결과 모비우스는 유지될까 깨질까? 깨지는 거야. 즉 동아시아에서도 혼재 있다는 거야. 주먹도끼인데 우리도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 우등한 민족을 저 돌멩이 하나가 증명해 주는 거야. 그럼 이 이론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이 책에 나오면 돼, 안 돼? 나올 필요가 없잖아. 근데 깨진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야. 그러니까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야. 이겠어? 모비우스 이론에 대한 얘기. 절대 우리는 어떻게 우등한 민족이 된 거야? 열등한 민족이 됐다가? 열등한 민족이라면 우리가 혹시 열등하진 않지만 되게 기분 나쁜 단어 중에 하나지 않겠어요? 개인적에 누군가가 나에게 저 열등하네요. 저렇게 미련해 막 이러면 되게 기분 나쁘잖아. 혹 설령 내가 미련하더라도 누군가가 노골적으로 미련한 놈 이렇게 못해.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네, 이런 문제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연 전공이 됐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평양 상원의 검은 머리 동굴 평양입니다. 자, 큰 뼈, 큰 뿔 사슴뼈, 원숭이뼈, 주먹도끼, 옛날 집게 발견됐다. 주먹도끼 밑줄 보면 되겠죠. 주먹도끼. 충남 공주 석장리 갑니다. 별표 갑니다. 별표 갑니다. 전기부터 후기까지 모두 출처되었다. 즉 사람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갖다가 버렸는데 전기, 중, 후기가 다 쌓였다는 거야. 그러면 역설적으로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 지역은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에 있다고 보는 거지.
집게 문화가 보이더라. 집게 문화니까 어떻게 전기 문화가 보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다르게 의역하게 되면 선각화 몇 줄 읽었습니다. 선각화. 선각화 보겠다. 개 모양의 석상이라든가 고래와 멧돼지를 조각했다. 자, 우리 선각화와 암각화가 있을 거예요. 하자는 그림이에요. 자, 이건 구석기에서, 이건 청동기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주로 여기 자갈에다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가 되는 거고, 그럼 바위에다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각화가 암각화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겠죠. 바위에다 그린 걸 바위 암자를 써서 암각화. 그 다음에 자갈 같은 데다 그림을 그렸다 해서 선각화. 그 시대의 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이죠. 그 다음에 불된 자리가 보이더라. 그럼 뭐야? 구석기들이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는 거죠. 불을 사용했다는 얘기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사람이 지능이 있다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첫째, 난방의 효과가 있죠. 그죠? 불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난방을 우리 할 수 있었다는 거. 두 번째, 요리를 날 생선, 날 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육고기든 생선이든 그렇게 요리를 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는 되게 중요하죠. 왜? 사람들이 맛을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보통 불맛 들이면 맛이 확 달라지잖아요. 음식도 그죠? 맛을 우리가 알게 됐고, 두 번째, 이생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날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되게 위험성을 감수하고 먹죠. 먹으면서 조금 깨림직하잖아. 야, 오늘 생선에 좀 먹을까? 맛있겠다. 소주 한 잔 하면 좋겠다 생각은 드는데 왠지 모르게 먹고 난 다음에 찜찜할 것 같아. 그죠? 네. 그럴 때 선생님 먹는 경우 선생님 방책이 있어요. 술을 먹고 회의다 먹은 안주를 먹었는데 차를 타고 또는 지하철 타고 집에 들어가고 나면 되게 찜찜하잖아요. 내가 오늘쯤에 탈날 수 있잖아요. 그때 편의점 가서 녹차를 사서 먹으면 깨끗해져요. 효과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개인적인 거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굴이 아닌 강가에 막집을 들고 살았다. 이런 것 갖다 한대 유적지라고 해요. 국어에 쓰는 용어들이 한대 유적지. 밑줄만 그으세요. 동굴이 아닌 오다가다 강가에다가 막집을 짓고 살았다. 네. 주거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부석기 시대는 주로 막집, 동굴, 잠깐 언급드렸죠. 네. 막집. 김병만 족장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렇게 오늘 하룻밤 자겠으면 막집 짓는 거 있잖아요. 그 프로 이름이 뭐지? 이 사람들 공부 되게 잘 안 하는 사람들이야. TV 프로를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은. 정글이 법칙에 집 짓죠. 저녁에 잠잘 때.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취약한 상황이 내가 내 몸을 지키지 뭐 가장 취약한 상황 시기가 내가 잠들 때거든요. 무의식 상태니까. 그러면 무의식에서 깨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 막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게 야생 동물이겠죠. 그죠? 그래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집들을 짓는 거 보시면 그게 막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 위에다가 이렇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 막집, 그 다음에 동굴, 바위근들 중에서 주로 생활했다. 자신의 보호를 하기 위해서. 이게 보이더라. 웅기굴포리 갑니다. 북한 최초 발견 부적 유적지. 상층은 신석기, 하층은 구석기. 네, 그래서 굴포리가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굴은 아니지만 동네가 신석기에 그 다음에 구석기에 다 보이더라. 그만큼 뭐지?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그 다음에 매머드 화석이 보였다. 우리 매머드 볼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죠? 왜냐하면 빙하기를 기준으로 해서 매머드 존재가 있다 없다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셨죠? 빙하기 때는 뭐가 있던가요? 매머드가 있는 거야. 근데 해빙기가 되면 얼음이 녹는다는 뜻이잖아. 얼음이 녹으면 온도가 올라가게 됐죠. 그럼 그때 환경이 맞지 않는 애들은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주로 설치를 좀 몸집 사이즈가 작은 애들만 남아있고 몸집 큰 애들은 다 사라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 매머드 화석이 화산 폭발의 화석이 발견됐다는 얘기는 우리 구석기 시기에는 이런 큰 동물도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충북 제천의 전말동굴. 사람 얼굴을 새긴 털, 콧부리 뼈가 발견됐다. 우리가 볼 수 없는 유적들이죠.
그 다음에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대연동 동굴 패스. 대전 영호동 순배찌르기 출토 보겠습니다. 가끔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 순배찌르기는 후기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후기라고 생각했는데 대전 영호동에서 중기 주역지인데 이미 중기에서부터 순배찌르기가 사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법으로 이렇게 딱딱 구분 짓지 마시고 중기부터 벌써 사용하고 있었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강원도 양구 상무령리. 상무령이 줄 때는 흑요석이 줄었습니다. 흑요석. 구석기 때 주로 칼로 이용한 칼의 도구를 사용했던 그때 흑요석인데요. 산지가 백두산입니다. 산지가 백두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백두산의 용암이 분출했다는 뜻이야. 그 중에 흑요석을 우리 칼로 사용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남 덕천 승자동굴 사람이 인골이 출제 노랗겠죠. 인골. 제주 에어로 빌레몰 동굴 단일 동굴의 세계 최장 7,000m의 거리다. 여기 제주도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분이 여기 개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그 다음에 단양 상실이 동해 발안동 패스. 후기 가볼게요. 충북 창원의 두루봉 동굴의 별표. 인골이 발견됐다. 소년 두 사람이 흥수아이라고 하더라. 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은데요. 후기에 여기 산이 있어요. 김흥수 씨라는 분은 원래 직업이 광산을 개발하는 업자였어요. 그래서 주말 같은 데 이렇게 등산을 갔겠죠. 가다 보니 쭉 들어간 동굴이 보였다는 거예요. 동굴 안에 쭉 들어갔겠죠. 들어가 봤더니 이런 꼬맹이 시신이 두 구가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여러분이랑 그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뼈가 발견됐다. 사람의 시신으로 보이는 당연히 어떻게 경찰에 신고했겠죠. 112 신고했겠죠. 당연히 출동했겠죠. 경찰에서 봤더니 어떻게 며칠 전에 죽은 시신이 아니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출동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고고학자 추정해서 여기 갔겠죠? 가서 봤더니 특이한 점이 있어요. 뼈는 되게 오래돼서 이제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로 측정이라는 걸 통해 연대를 측정할 수 있어요.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게 되면 그냥 수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CSI들 아주 사진 찍듯이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요. 북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와서 봤는데 여기에 국화꽃씨가 발견된 거예요. 시신 옆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국화꽃은 여기서 피는 놈들이야. 근데 여기서 국화꽃이 발견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여기서 피지는 않은 거야. 여기서 피는 애들이 여기 발견됐다는 얘기는 이 어린 아이들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렀다는 거지. 근데 장례 풍습이 국화꽃을 따다가 여기다가 시신 위에 놨던 앞에 놨던 간에 어떤 행위를 했을 거라는 거지. 다르게 표현하면 뭐지? 구석기인들은 감정도 없고 어떤 행위 자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 되게 약간 미개했을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우리가 지금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국화꽃 넣고 이렇게 하고 절하고 하는 방식을 했지 않았을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아니야 다를까 이것도 꽃과 측정해 봤더니 동시대 거였어요. 국화꽃이도요. 다르게 표현하면 구석기인들도 우리 현대인들처럼 가족이 죽거나 친한 지인들이 죽었을 때 애도하는 장례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충북 단양 취향계, 충북 함경북도 정성 동광진 별표 최근 기출입니다.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한반도 구석이 존재를 최초로 발견했다. 최초였던 것 같습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렵습니다. 함경북도 정성에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동관진 되죠. 근데 발음을 우리가 이렇게 띄엄띄엄 읽지는 않죠. 동관진 하진 않죠. 빨리 읽죠. 우리가 동관진 되게 발음이 이상해지죠.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 구석기 최초로 발견 지역지가 있는데 1930 일제강점기인데 되게 발음이 어렵더라. 동관진 이렇게 이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충북 제천 창내
항해도 평산의 해산이 정도가 있었다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겨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꼬맹이 시신 보이시죠? 이렇게 어린아이를 복원하는 모습이고요. 네. 그다음에 모비스 이론에 대해 설명됐습니다. 됐고요.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28쪽입니다. 구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을 자 어떻게 살았는지 주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죠. 동굴에서 살거나 바위 그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했던 부분이죠. 후기 집자리는 기둥자리, 담자리 등 불된 자리 등이 보이더라. 대략 3명에서 10명 정도가 살았을 것 같다. 사회생활, 가족단 이동생활에 밑줄 긋습니다. 이동생활, 먹이를 찾아다 되니까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동체, 평등에 밑줄 긋습니다. 그래서 구석기와 신석기는 평등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계급이 없습니다. 청동기 가야만이 계급사회가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농사를 짓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빈부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계급이 생긴 이유는 잉여 생산물이에요. 다시 한번 청동기에는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 잉여 생산물이 생긴다는 얘기 뭐야? 계급 사회가 된다. 잉여 생산물이 있으면 어떻게? 내가 사람을 시켜서 일을 시키고 그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계급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석기, 신석기까지는 평등사회, 청동기부터 뭐야? 계급사회로 전환이 된다는 사실 참고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거니까. 질문 다시 해볼까요? 계급이 등장한 이유는 뭐라고요? 잉여 생산물이요. 잉여 생산물이요. 페이지 넘깁니다. 중석기로 가겠습니다. 32쪽 갑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신석기 사이에 껴있다는 거야. 네, 중석기입니다. 구석기, 신석기로 넘어가는 가도기, 일명 잔석기라고 한다. 예전에 기출 풀다 보면 반대로 얘기하죠. 신석기에서 청동기로 넘어가는 사이가 중석기라고 해서 살짝 말장난 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해요. 그래서 1번에 동그라미 한번 쳐줘야 돼요. 보시라는 얘기 한 번씩. 유적지 갑니다. 우리 구석기는 무조건 유적지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통영의 상로대도, 거창의 엠블리, 홍천의 하화계리 그러죠. 우리 보통 유적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끝났지. 땡땡땡 니로 끝났지. 거의 대부분 유적지가 그죠? 근데 보시면 중석기를 봐봐봐. 4글자에 몇 줄 거고 상로대도, 홍천의 하화계리 4글자 몇 줄 보면 돼요. 4글자 나오는 유적지는 야 중석기다. 그럼 외울 필요 없는 거야 이것은. 그죠? 글자만 보고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이건. 환경과 생활, 기후의 온난화 현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다. 덩치 큰 짐승이 사라지고 토끼, 새, 사슴 등 작고 날쌘, 일명 이걸 설치류라고 그러죠. 설치류 동물들이 우리나라에 사냥에 남기 시작하더라. 설치류들이 남기 시작하더라. 도구 갑니다. 잔석기로 날쌘 짐승을 잡기 위한 복합용구 밑줄 긋습니다. 복합용구 또는 복합도구라고 합니다. 이음, 도구, 톱, 날, 활, 작살들 가지고 사냥을 하게 나선다. 우리 등산할 때 야외 나갈 때 칼 있죠. 칼이 보시면 되게 다용도로 쓴 칼들이 있죠.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맥가이버 칼.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칼의 기능, 드라이버의 기능,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냥을 갈 때 하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를 같이 가지고 가서 동물을 사냥해서 이동할 때 그 도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덧무늬토기와 잔석기, 중석기와 신석기 때 사용된 세목골 모양의 잔석기로 주로 작살, 살촉 등에 사용되었다. 중석기는 거의 출제되지 않으니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5쪽으로 넘어갑니다. 35쪽 신석기 갑니다. 기원전 1만 년 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자꾸 올라갑니다. 네. 보통 구석기, 그 다음에 신석기, 청동기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원래 구석기가 보통 80만 년 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80만 년 전 이렇게.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기원전 1만 년 가겠습니다. 신석기 1만 년.
기원전 1만 년 전 후빈기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 유적지 한번 보겠습니다. 강원 양양의 오산리 한반도 가장 오래된 집터 유적이 발견됐다. 이른 민무늬 토기 밑줄 긋습니다. 이른 민무늬 토기,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토기에 대한 얘기 나왔죠. 토기 보겠습니다. 자주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쓴 용어들이 아니고 일본의 학자들 우리나라에 와서 일제 강점기 때 토기를 봤겠죠.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다 해서 그냥 한자 그대로 흙토자 그릇기자를 써버린 거예요. 토기로 적어버린 거예요. 근데 원래 일본 애들이 방법이고 중국 애들하고 우리 방법은 토기라고 하지 않고 도기라고 불러요. 도기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중국과 우리는 이걸 질그릇도라고 불러요. 오케이? 지금 박물관에 가보면요, 도기관, 자기관 이렇게 불러져 있어요. 구분되어 있다고. 토기관, 자기관이 아니야. 그럼 봐봐. 토기가 있고 자기가 있다면 여기 합치게 되면 뭐가 되죠? 도자기가 되는 거지. 여기는 토자기가 되고 이렇게 붙이면 뭐가 되는 거죠? 도자기가 되는 거지. 이해 못하는 사람 다시 봐. 우리는 도자기라고 얘기하지. 그지? 근데 지금 현재 이름 민문이 토기라고 그랬잖아. 그럼 토하고 자자 붙이면 뭐가 돼? 도자기가 아니라 토자기로 명명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 뭐가 불러? 도자기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뜻 자체가 잘못 표현되고 있다는 거야. 근데 고등학생들 보는 국정교과서는 아직도 뭐라고 부르고 있어? 빗살무늬 토기, 이름 민무늬 토기라고 부르고 있다. 일본식 표현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이미 대학에서 전공자들은 전부 다 토기라지 않고 도기라고 불러요. 근데 국정교과서는 안 바뀌고 있는 거야. 되게 뭐야? 교과서 만든 사람이 되게 보수적이라는 얘기예요. 이미 몇십 년 전에 바뀌어야 할 내용이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하게 되면 되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오류가 발생하게 돼요. 봐봐요. 토기는 만드는 것은 노지에서 굽는 거예요. 길바닥에서 굽는 뜻이야. 이렇게 노지에서. 노지란 얘기는. 땅바닥에서 우리 이게 장작불 떼어가지고 우리가 쭉쭉쭉 이렇게 이게 독이 만들었다면 여기를 만들어서 그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노지에서 불을 아무리 열을 가해도 350도를 넘지 못해요. 맥심이 노지에서 장작불 피우고 구워봐야 350도에서 맥심 400도밖에 안 되는 거야. 강도가 강할까 약할까? 강도가 약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만든 걸 우리가 뭐라 불러? 일본식 표현 방법으로 토기. 중국과 우리식 방법으로 뭐라 부른다고? 이걸 도기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알아야지. 자기가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는 뭘까요? 네? 오, 좋아요. 가마에서 구우면 1200도, 1100도, 1300도 따라서 그래서 용도가 달라져요. 그럼 여기가 어떻게 해요? 훨씬 더 강도가 단단하지. 단단하지.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우리는 뭐라 불러? 도자기라고 부름에 불구하고 우리는 토기를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누가 아직 역사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용어를 국정교과서, 고등학생들이 보는, 고1, 2, 3애들이 보는 걸 국정교과서로 불러. 이걸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아무 생각 없는 새끼들이 있다는 거야. 제발 제 방송 또 제 강의를 본다면 역사편찬위원회에서 이걸 쓰는 선생님들은 제발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왜 안 바꿀지 모르겠어요. 아니, 잘못된 역사를 계속 놔두고 있다는 건 뭐야? 방임이잖아. 자기 책무를 다 해야 되잖아. 방임이잖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강의는 선생님들 얘기하고 역사 편찬에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어. 계속 빗살무늬 토기야. 계속 이름 민무늬 토기야. 되냐고 그게. 일제잔재 빨리 버려야지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 박물관에 가면 도자기 이렇게 배우는데 가서 토자기 보러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도자기는 하면서 토자기를 알지 않는 건 뭐야? 되게 이율비반적이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엉터리란 얘기잖아. 그 정도 지식을 우리가 알고 지냅시다. 우리가
책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빗살무늬 톡이라고는 하긴 할 거야, 선생님이. 근데 머릿속에는 뭐라 불러야 돼? 독이. 오케이? 질그릇 도자란 말이야. 자, 봅니다. 특징 가보겠습니다. 원시 농경이야 식량 생산 경제. 원시 농경이 시작됐다. 신석기 시대에. 원시 농경이다. 주로 뭘 줬을까요? 조피수수에 적어놓으세요. 원시 농경은 조피수수예요. 신석기에도 전기중기구가 있는 후기예요. 신석기 후기에 조피수수가 시작됐어요. 그럼 신석기 후기에 조피수수가 생산되면 봐봐.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보고 관리해야 돼. 열매 맺고 수확할 때까지. 그럼 신석기 후기부터 뭘 시작할까? 정착이 이루기 시작한 거야. 왜? 씨를 뿌려서는 계속 봐야지. 한 바퀴 쭉 전국 유람원 같은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그러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유적장 보겠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 이른 민문이 톡이다. 민이란 말은 봐보세요. 민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없을 묻자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무늬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머리가 많이 빠지면 어떻게? 민머리. 우리 성들 여름철 더우니까 민소매. 응? 민소매가 있잖아.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보시면 이른 민문이 톡이 무늬가 없는 톡이다. 자,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자, 구석기와 청동기가 신석기죠. 잘못 적었어요. 신석기에는 이른 민문이 톡이에요. 청동기는 똑같은 이른 민문인데 이른이 아니고 그냥 민문이 톡이에요. 구분하셔야 돼요. 어디 여백에다 여분에 적습니다. 신석기는 이른 민문이 톡이 되고 청동기에는 그냥 민문이 톡이에요. 무늬가 없어요. 이른 민문이 민문이. 일반인들 구분 못하죠. 그냥. 1000번, 10,000번 봐도 될까 말까 구분하기 어려운.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서포왕. 구석기, 중기, 후기, 신석기, 유물 모두 출두되었다.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었다. 거기에 가서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먹고 버린 쓰레기통을 뒤져봤어요. 오케이? 두 번째 유적지입니다. 동침 신전 앙화정을 발견했습니다. 자, 시신이 죽었어요. 시신이 발견됐는데 쓰레기 안에 시신을 봤는데 동침, 머리의 방향이 동쪽을 향해 있다. 신전 앙화정이란 반듯하게 눕혀 있다는 뜻이에요.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반듯하게 눕히지 뭐 다르게 눕히나요? 새우처럼 꼬불 쳐가지고 묻는 경우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반듯하게 눕혀서 눕히잖아요. 여러분 이건한 걸 보셨다면 충분히 이해 갈 수 있겠죠. 머리 방향은 우리 산야에 있는 모든 무덤의 묘들은 거의 대부분이 머리가 동쪽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왜일까요? 해가 어디서 뜨지? 동쪽. 해는 뭐가 중요하지? 농사에 필수적인 여죠. 우리가 강압성 운동을 해야 되니까 모든 식물들이.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해의 중요성을 알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죽을 때도 머리 모양을 방향을 동쪽을 향해 눕히고 무덤을 만들더라. 그래 사람의 모습을 반듯하게 눕혀서 묻더라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호신부가 출두. 호신부. 몸신자 지키로자. 내 몸을 지킨다는 거야. 개, 뱀, 망아지 등으로 여겨지는 호신부가. 여기 저도 이제 가방을 메고 다니는데 여기 우리 가방 중에 가끔 여기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중고등학교 때 가방 뒤에 인형 같은 거 막 달랑달랑 달고 다니는 거 기억나? 우리 딸 보니까 막 이상한 한 달에 한 번씩 바뀌던데 새로 사가지고 뭐 새로 집어넣고 뒤에다가 이렇게 뭐지 이게 열고 닫고 하는 부분에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강아지 달고 다니고 뭐 고양이 달고 다니는 인형 달고 다니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왜 달았어요 그때? 폼 나라고 다는 거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친구들도 하니까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시대는 뭐죠? 호신부. 이게 내 몸을 지켜줄 것이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호신부, 지키로자, 몸신자. 부산 동삼동, 서울 남산 두 개 묶어가지고 별표를 한 3개 갑니다. 2개 묶어서. 신석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적지입니다. 부산 동삼동. 폐총. 폐는 조개 폐자. 총은 무동청자.
자, 부산이니까 어떻게 바닷가가 있겠죠. 그죠? 바닷가에 조개를 잡아먹고 알맹이는 먹고 껍질은 버렸는데 그게 무덤처럼 이만큼 쌓였다는 거야. 그게 무덤 총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하면 조개무지예요. 한글로 바꾸면 조개무지. 한자로 바꾸면 폐총. 조개가 껍질이 무덤처럼 쌓였다. 폐총이라고 합니다. 당이 뭐야? 또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더라. 빗살무늬 토기가 보이더라. 그 다음에 일본산 흑요석이 보이더라. 아까 강원도 거 뭐였죠? 백두산 거였죠. 그러니까 한강을 기준으로,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을 기준으로 흑요석은 날카로운 칼의 용도예요. 쉽게 요즘에 해 뜨는 칼 정도 생각하면 돼. 해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한강 이북에서 발견된 것은 백두산 용암 분출할 때 흑요석 까만 돌이에요. 까만 돌의 일부를 칼의 용도로 빼서 쓰는 거야. 그리고 한강 남쪽, 즉 동삼동에서 부산에서 발견된 것은 우리 게 아니라 일본 규슈산의 용암이 분출해서 쓰는 흑요석을 쓰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규슈의 용암이 분출돼서 한반도까지 왔나요? 밀려왔나요? 아니에요. 무역활동을 해요. 신석기 때 배를 만들어서 우리나라와 일본이 무역활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용도의 칼들이 우리나라에 부산까지 흘러 들어왔다 보시면 돼요. 오케이? 흑요석도 두 가지가 있다. 백두산 거하고 생산지가 메이드 인 재팬과 메이드 인 백두 마운틴 게 따로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다. 지금 부산 동삼동의 것은 일본 규슈산 흑요석이다. 칼입니다 이거. 서울 남사동 최대 집터 유적지가 있다. 집터 유적지가 있다. 이런 집이에요. 가보셨던 분들이 아마 없겠죠. 이렇게 집을 지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입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팠어요. 반움집 형태 쳤어요.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에요. 이게 움집이라고 불러요. 움집이란 이게 땅의 평면 부분이라면 이걸 땅을 파는 거야. 땅을 파서 움푹 들어갔다 해서 움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신석기는 움집을 중앙에 하덕을 놓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구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있죠. 먹고 남은 음식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냉장고에 넣으면 되죠. 아니면 오래 보려면 냉동실에 넣어도 되죠. 이 실은 냉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잘 통할 만한 곳에다 음식을 넣고 여기다 보관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신석기들의 모습들이에요. 청동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덕이 센터에서 벽면으로 가게 돼, 청동기 되면. 그리고 음식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이쪽이 아니라 밖으로 돌출돼요. 이해 갔죠? 외우는 내용 아니야.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살았겠다. 신석기들 가운데다가 모닥불 피고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였겠다. 퍼져나가지 않게끔 주변에 돌을 이렇게 방패막이로 막았겠다. 이렇게 불을 쬐겠다. 음식 먹고 나면 어떻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것을 상하지 않게끔 입구 쪽에다 이렇게 매달아 놨겠다. 신석기인들. 살다 보니 중앙에 하덕을 넣으니 불편하더라. 벽에다 옮기고 사람이 여기서 살게 됐더라. 음식도 밖으로 내놓으면 어떻게? 바람이 잘 통하니까 음식이 상할 염려를 좀 더 줄일 수 있겠다. 확률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갑니다. 빗살무늬 토기가 출토됐고 암사동에서 폐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폐총은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은 폐총입니다. 자, 근데 이게 시험에 너무 잘 나와. 여러분 함정에 빠뜨린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부산과 암사동에 폐총의 유무를 물어보는 거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있다고요? 부산에 있다고. 지금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부산에 가면 암사동에 없는 게 있나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암사동 가면은 거의 대부분 집밖에 없어요. 방금 움집밖에 없어요. 여기는 부산에 가면 폐총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외웁시다 우리가. 이건 외워야 돼. 방법 없어요. 근데 기억력이 오래 가지 않으니까. 우리 지금 휴가철 됐지만 여러분과 저는 휴가를 못 가겠죠. 공부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산 지금 가면 어떻게 바가시기 딱 좋습니다. 부산은 사람 혹시 볼 수 있겠다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취소는 안 되겠지만. 자 봐봐요. 부산에 가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제일 먼저 가려고 하는 게 해운대라든가 뭐 광안이라든가 이런 데 가려고 하겠죠. 바닷가를 보려고 하겠죠. 가는 목적이 주로 바닷가니까. 그죠? 이렇게 올까요?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해운대도 있다는 얘기면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뭐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회청도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부산에 가면 이런 게임 하잖아 우리가 박수치면서.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무엇도 있다? 회청도 있다. 무엇도 있다는 뜻. 무엇도 있으니까 무엇도 있다는 뜻이 되겠죠. 부산에 가면 해운대도 있고 회청도 있고 이렇게 오면 당연히 서울의 암사동에는 뭐가 없다는 얘기 되는 거지? 회청이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좀 아이러니죠. 강가 주변인데 조개를 잡아먹지 않았던 자체가 좀 의아한데도 발견된 게 없으니까 유물이 어쩔 수 없습니다. 시험용으로 공부해드렸습니다. 황해도 봉산의 집단지, 평양의 남경 유적지, 탄화된 접히수소가 발견됐다. 별표 한 3개 갑니다. 여기도 살짝 제가 암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봉산의 집탑리, 평양의 남경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탄화란 말은 불에 굴렸다는 뜻이야. 불에 탔다는 뜻이야. 좁쌀이 발견됐다는 뜻이에요. 봉평 신탄조 이렇게 암기해버리세요. 봉산의 집단 평양 남경 유적지는 대표적인 신석기 유적지로 탄화된 좁쌀이 발견되었다. 접히수소에서 조가 생산됐다는 게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신석기로 가야 되겠죠? 신석기보다 농경이 본격시작되니까. 그래서 되게 이거 암기해놓으면 되게 문제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이거 던져주지 않고 얘기하거든요. 봉산의 집단과 평양 남경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신 시대상으로 오른 거 그건 뭐야? 신석기를 물어보는 거야. 이 시대에 오른 거 물어볼까요? 좁쌀이 즉 발견됐다는 게 뭐야? 피, 수수가 생산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앞글자 따서 외우세요. 봉평신탄조 이런 식으로 봉평신탄조 이때 살 붙이면 돼 여러분들이. 앞글자 따왔으니까요. 평남의 온천, 제주 환경고산리,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찍기 무늬 토기 등이 발견되었다. 강원 고산의 문암리, 강원의 양양의 지경리, 경기 하남의 미사리, 김해 수가리 폐총 쭉 있다는 것 정도, 했던 것 정도로 중심으로 가시면 됩니다. 처음 돌 때는요, 세상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어로의 발달과 농경이 시작합니다. 양가로 2번입니다. 생활, 사냥, 채집, 어로, 농경 생활을 하였다. 사냥, 집단 사냥 대신 개인 사냥 위주였다. 채집, 갈돌과 갈판 밑줄 긋습니다. 갈판과 갈돌. 최근에 한능검하고 우리 공무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갈돌과 갈판입니다. 채집한 도토리를 가공해서 먹는 겁니다. 경남 진주의 상촌 유적, 창녕 비봉 유적 등이더라. 이 그림을 내가 몇 나 모르겠어요. 잠시만요. 한 페이지 넘겨주실래요? 네. 36쪽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그림 보시면 갈판과 갈돌 보이시죠? 그 위에 도토리를 따서 넣고요. 위에 돌로 이렇게 쓱쓱 비비게 되면 어떻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알맹이가 남겠죠? 그래서 이 갈판과 갈돌에 나오면 무조건 신석기를 상징하는 여러분 선택지로 고르시면 됩니다. 갈판, 갈돌. 한능검 같은 경우는 갈판, 갈돌 그림을 그대로 던져줄 거고 우리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넣기 좀 어렵습니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 구급공무원 시험에서는 칼라로 인쇄하게 되면 단가가 올라가져서 우리가 내는 5,000원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내야 한다. 접수할 시험 엄수 접수할 때. 근데 법원직이라든가 다른 기타 칼라로 내야 되는 좀 더 받는 접수를 더 받는 것들은 칼라 그림을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흑백 그림을 냈을 경우에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인쇄만 나와도 알 수는 있잖아요. 물론 이제 원칙을 컬러로 넣겠습니다만 그것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갈판 갈돌이 별표를 좀 해달라는 얘기. 어로 갑니다. 어로 고기잡이 하는 거죠. 그물추,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았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돌하살촉, 돌로 하살을 만들었다. 돌창, 돌로 창을 만들었다. 농경의 시작,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이때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이제 가축들이 등장해요. 개들이 또 보이고요. 신석기를 통해서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어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 신석기 후기에 조피수수가 재배되었다. 아까 얘기했죠. 조피수수는 이렇게 외우시라고 봉평신탄조. 농경의 후기가 되면 농경이 시작됐다는 거죠. 페이지 넘겨갑니다. 원시적 숭어업, 원시적 숭어업. 가락받기 밑에 그림 봐주시죠. 방추차라고도 합니다. 이를 실을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직조 기술이 신석기인들이 발달했다. 그러니까 신석기인들이 옷을 해입고 다녔다는 뜻이야. 우리가 옛날 아프리카인들을 보다 보면 그냥 중요 부위만 성인들이 가리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옷을 해입을 정도로 되게 지능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뼈 바늘 밑에 그림 봐주시죠. 뼈 바늘 골침이죠. 우리 집에서는 이제 바늘의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출토대 옷이나 그물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박스로 갑니다. 신석기들의 생활. 부족사의 형성, 해안이나 강가를 중심으로 정착, 마을 형성했다. 정착이라는 이제 농경이 시작됐기 때문에 정착하는 거겠죠. 부족사회, 족장이 존재하는 정치적 권력이 아직 없다. 자급자족에 근거한 평등사회다. 그래서 부족 신석기는 아직까지는 평등사회다. 죽어갑니다. 움집, 수혈, 그 혈자가 구멍 혈자야. 밑에 땅에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 움집을 짓고, 자, 구덩이를 파고 반지하식 가옥, 바닥은 원형 방향, 밑줄 긋습니다. 바닥은 원형, 직사각형 돼버렸어요. 정사각형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깎게 되면 어떻죠? 방향이 되겠죠. 이 신석기 집터의 모습이고 청동기 모습입니다. 이걸 장방향이라고 불러요. 이건 뭐라 불러요? 아까 얘기했던 방향. 옆 부분이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깎이게 되면 방향. 이것은 정사각형 모습. 이것은 직사각형의 모습이죠. 왜일까요? 청동기 아까 뭐가 시작된다고 그랬죠? 계획 생각나면 뭐죠? 내가 돈이 많으니까 집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나무를 놓고 입구를 만들고 이렇게 놓고 이렇게 하고 입구를 만드는 게 이게 집이야. 이게 일명 움집이야. 이런 식의. 오케이? 충분히 갔죠? 그림을 딱 연상시키면 되게 쉬워지는 거예요. 글로 공부하게 되면 되게 어려워져요,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하덕은 집 중앙에 있다. 신석기는. 신석기는 하덕이 여기 있고 청동기가 어떻게 여기 있다고 그랬지. 바뀌어졌죠. 냉장고가 여기 있었죠. 근데 냉장고가 이제 밖으로 도출된다고 그랬죠. 오케이? 보관을 음식 남으면 보관할 거 아니야. 통칭을 선생님이 냉장고로 얘기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술활동 가봅시다. 토우, 암사동의 동물 모양. 안면상, 양양오산 흙으로 빚어 만든 얼굴, 토제 인면상. 동삼동 폐총, 옹진 소야도, 조개 껍데기를 만든 폐면을 찍었습니다. 네. 부산 동삼동하고 우리 인천에 강화도 쪽 하는 옹진반도 있죠. 옹진에서 발견된 폐면, 조개 껍데기의 폐면. 오른쪽 그림 한번 봐주시죠.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조개 껍데기 가면 한문으로 폐면이라고 합니다. 호신부, 강아지, 뱀, 여인상 등을 오른쪽 그림 봐주시죠. 중간에 보면 여인상 모습 보이죠? 아무리 봐도 남성상은 아니지, 그지? 그 위에 저거 남성상 X죠. 가끔 함정으로 남성상이 발견돼서 남성상은 발견된 적이 없어요.
말장난하는 거니까 여인상이 발견됐다. 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신구로 목걸이라든가 팔찌 등이 보이더라. 벌써 이미 신석기신들이. 네. 매장풍, 통무덤, 운무덤, 화장을 실시, 공동묘지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원시신앙 갑니다. 원시신앙의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할까? 애니미즘 갑니다. 애니미즘. 우리말로 번역하면 정령신앙이죠. 농사에 영향을 끼치는 해, 구름, 비, 천둥, 우박 등과 자연물에 대한 영혼이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해, 구름, 비, 천둥, 우박. 우리 주변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죠? 나무. 시골 같은 데 가면 되게 큰 나무들이, 아름드리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어서 펜스를 치고 마을에서 보호하죠. 일명 당산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면 할 수 없어. 이게 마을이 이렇게 형성된다면 마을로 어귀에 오다 보면 이런 군락지가 있다고 이렇게 커다란 이렇게 한 놈들 이렇게 여기에 1년에 한 번씩 막 제사 지낸다고 사람들이 어디다가 나무에다가 나무에다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 애니미즘이다 불러요. 지금도 정통을 지키고 있는 마을들이 꽤 있어. 시골에 가면은요, 애니미즘. 제가 이렇게 답사를 가다 보면 시골 마을에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어요. 네. 막 리본도 막 이렇게 나무에다 막 달아놓은 거 되게 많고. 낮에 볼 때는 괜찮아요. 저녁에 지나가 때는 쓱해요, 약간. 네. 기분이 있잖아요, 사람이. 네. 나무,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여기 빨간 리본, 파란 리본 막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네. 뭐지 이거? 기분이 묘하다고 이렇게. 토테미즘 사상, 동물 숭배 사상입니다. 자기 부족의 기운을 특정 동식물과 연결시키고 숭배하는 사상. 대표적인 게 당군 사상에 보시면 호랑이와 곰 사상이 있죠. 토템 사상이죠. 곰 부족, 곰을 숭상하는 부족,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이해 가셨죠, 충분히? 둘이 합쳐볼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얘들이 나는 도저히 이거 못 먹겠어 뛰쳐나간 애들 누구예요? 동굴에서? 우리 마늘이라든가 이거 먹고 한 20일 이상 버티면 사람 될 수 있어. 그랬더니 곰은 끈덕지게 버텨도 호랑이는 도망가 버리고 없었잖아요. 결국 이게 뭐야? 다른 부족끼리 연맹을 하자고 주장한 거야. 근데 곰 부족이 제안했던 내용을 호랑이 부족이 뛰쳐나갔다는 얘기야. 다르게 보면. 그러니까 그 당군이 토테즘 사상을 들어 진짜로 곰이 어쩌고 호랑이 이건 우리가 현대에 맞게끔 약간 의역을 하게 되면 곰을 모시는 숭상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상하는 부족 간에 뜻이 일치하지 않아서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당군 신화에서 나오는 당군조는 결국은 뭐야? 연맹 국가를 추구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라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부족 국가에서 연맹으로 확대돼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샤머니즘. 영어로 샤머는 무당이죠. 네. 무당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땅에 있죠. 여기 무당이 여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이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하죠. 아니 비가 왜 오는 거예요? 태풍이 왜 오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누구도 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쯤 우리가 다 과학의 어떤 산출 방법에 따라서 우리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군가 와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대답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무당 지도 몰라. 어떻게? 산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이 하늘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무당이 그 역할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늘과 땅을 연계해준 이 도구를 갖다가 주로 대나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무당집 가면 어떻게 대나무에다 빨간 리본을 달아놔요. 그리고 무당이 이렇게 앉아있어서 하늘의 이치를 듣고 이분에게 연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당의 역할이에요. 이 무당은 곧 뭐예요? 당군이 주로 무당이야. 오케이?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합쳐가지고 뭐라 부르지? 당군 앙금이라고 부르지. 여기서 말하는 당군은 주로 무당을 얘기하는 거고, 왕은 여기는 정치적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뭐야? 종교적인 게 합쳐져 있다 해서 그리고 당군 앙금 이렇게 표현하지. 그래서 무당 무자가 이렇게 적어요. 오케이? 한자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 훗날 숙종 때 무고욕이라는 게 등장한다고. 장희빈 사건과 연결돼서 궁궐 밖에 사대문 안에서 절대 무당은 살 수가 없어요. 무당은 사대문 밖에서 살아야 돼요. 지금 남대문, 동대문하고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그래서 희빈 장씨가 어떻게 민현왕비 첫 번째 왕비를 갖다가 모욕적인 행위를 통해서 쫓아낼 방법으로 무당을 들여서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고. 민현왕에다 인형을 모양을 만들어서 막 칼로 막 찌르는 이 같은 행위도 이상한 짓을 하게 된다고. 주술적인 행위를 한다고. 이 행위로 인해서 장기빈이 제거되기 시작하죠. 이걸 또 우리는 무고욕이라 이렇게 불러요. 오케이? 무당을 이용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옥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게 무고욕이라고. 그때 무자가 무당 무자이기 때문에 아, 무당이 할 때 그 무당 무자가 한자구나. 이 정도의 뉘앙스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오케이? 원시제랑 됐고, 그다음에 샤머니즘 됐고, 영혼 숭배. 사람은 죽어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우리가 신석기를 마무리하고 식사할게요. 좀 더 할게요. 쉬는 시간 더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중간에 끊어지면 또 이상해. 모양새가 안 맞아. 자, 좀만 더 하면 토기 봅시다. 토기 아까 토기와 톡에 대한 그 어원들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자, 전기 갑니다. 이른 민문이, 이른의 밑줄 그어봐. 이른 민문이. 신석기는 이른 민문이라고 그랬지. 언제 민문이라고 그랬지? 청동기. 꼭 구분해야 돼. 시험 되게 잘 물어보는 시험 문제예요. 이른 민문이 신석기, 그냥 민문이는 청동기야. 구분 꼭 하실 거. 덧문이 토기, 눌러찍기 문이 등이 대표적인 전기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빗살무늬 토기는 중기예요. 빗살무늬 토기 별표 갑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달걀 모양의 뾰족한 첨저형이 있고, 두 번째 니은번에 빗살무늬 토기가 바닥이 평평한 게 있다는 뜻이야. 자, 여기 봐봐. 빗살무늬 토기는 통상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정도죠. 이렇게, 그지? 뾰족을 참자를 써가지고 첨저형이라고 불러. 바닥 부분이 뾰족하다 해서 첨저형. 반대로 이렇게 평평한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 바닥이 평평하다 해서 평저형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이렇게. 자, 좀 심화가 되면 평저형을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강원도 양양의 오산리하고 한경도 무산고 서포항에서 평저형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조건 빗살무늬는 바닥이 뾰족할 거야 이 정도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평저형도 같이 발견되더라. 후기는 아까 우리가 농사가 지어진다고 그랬지, 그지? 그 후기 농사 짓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에 꼭 필요한 게 물이지. 물결무늬 토기, 덧지세기 모퉁이, 그 다음에 번개무늬 토기. 번개 치잖아요. 비 오면. 다음 주에 넘겨보세요.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이른 민무늬 토기 봐봐. 이른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다는 얘기가 되지. 이른 민무늬 아까 무슨 사야? 신석기 시대. 빗살무늬 토기. 그 우리 여성들이 쓰는 빗이 있죠, 그죠? 예전에 할머니 쓰는 빗이 뭐야? 참빗이죠. 참나무만 되게 뾰족하게 그 간격이 되게 좁은 게 있거든. 이걸로 긁은 모양이라 해서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실은 빗살무늬는요, 빗은요 되게 일정한 간격이에요. 이건 현미경을 확대해 보면요, 빗살이 아니에요. 그냥 만든 사람이 지금 마음대로 긁은 거야. 근데 현대인들이 처음 밭을 발견했어요. 야, 빗살로 긁은 것 같아. 우리 할머니 빗살로 긁은 것 같아. 발견 학자들이 빗살무늬라고 명명해서 지금까지 빗살무늬 토기예요. 네, 선생님 영 마땅치 않습니다. 그다음에 덧무늬 토기, 두 번째 번개무늬 토기, 그다음에 물결무늬 토기, 눌러짓기 무늬 토기. 신석기의 다양한 토기들이 만들기 시작하더라 정도까지 합니다. 단원 확인 학습 문제는 여러분 좀 꼭 풀어가달라는 얘기. 예, 들어가겠습니다.